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서 셔틀버스 타고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보다는 저들의 내로남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2016년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태극기 말고요. 또한 저는 그것을 아직 포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저가 됐든 누가 됐든 저 그때 태극기 보신 분들에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또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의견도 표출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였고,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쨌든 역사의 한 장면에 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부터 저는 슬슬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게 하며 페미니즘 광풍이 들 때쯤에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민주당이에요. 윤석열을 뽑으셨건 안 뽑으셨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윤석열 누가 임명해줬죠? 그때 누가 깃발을 들고 반대했었죠? 아니요, 그때 반대했던 거는 자유한국당이었고요. 그때 누가 어떻게 밀어줬었죠? 민주당과 문재인이 밀어줘서 뽑힌 검찰총장이에요. 당시 민주당 고민정 당시 어떤 직위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서 뒤에 직위는 안 붙이고 말할게요. 당시 민주당 고민정은 윤석열만큼 일 잘하는 검찰총장이 없다면서 밀어주고, 그렇게 당선이 아니라 그렇게 뽑히고 그렇게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면서 그렇게 임명된 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님이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기 있는 피켓처럼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오직 법과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는 이념하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시키는 헌정사상 초유의 쾌거라고 해야 될지 사퇴를 해야 될지 어쨌든 이루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지금은 국민의힘에 계시지만 당시에는 단지 법과 신념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던 검찰총장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을 단지 민주당 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향한 순간 태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저 민주당은 180도 변해서 바로 모든 공세는 다 퍼붓는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옹호하고 그렇게 일 잘하는 검찰총장이라던 지켜세우던 사람을 단지 본인들 편을 수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180도 돌아서서 어떻게든 몇 주 만에 법원에서 풀릴 직무 정지까지 시켜가면서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서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됐고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의 지위까지 올라가도록 한 게 민주당입니다. 본인들 편일 때는 그렇게 지켜세우더니 상대편에 당시 상대편에 들어갈 때도 아니었어요. 본인들 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게 이게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때 그런 내로남불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민의힘이 입당한 뒤부터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모든 의혹들과 모든 가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선동이 시작되죠. 아까 이전 연설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언론과의 합작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대선 국면에 그런 의혹들이 튀어나오면서 뭔가 가짜뉴스들이 펼치고 대선 후에야 밝혀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어찌저찌 0. 몇몇 %의 헌정사상 대통령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표차로 당선이 되셔서 다행이지만, 당선된 뒤부터 저 민주당은 공세를 퍼붓습니다. 계속 말도 안 돼. 이태원 참사부터 후쿠시마 처리소 선동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런 세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했다면 저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반일 감정을 붙이기 위해 북한 지령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것과 똑같이 야당이 180석이나 가진 제1의 야당이라는 곳에서 대통령 하나 공격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심지어 수산업계의 피해까지 입히면서 본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고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그 누구의 피해도 와닿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의 이득과 본인들의 정치적 표 계산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제1야당의 모습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호남의 동료 시민분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 180석을 넘어서 지금 범민주 진영이 192석, 몇 석만 더 포섭하면 개헌까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서버렸습니다. 개헌, 이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200석으로 그 언더를 가장 높게 쳐놓은 이유가 이건 정말 중요하거나 정말 필요성이 있거나 정말 국가를 뜯어 고쳐야 할 때, 그럴 때 정말 어렵게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하라고? 맞습니다. 근데 그 개헌 저지선이 임박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전남대학교로 내려오면서 여수 캠퍼스를 내려오면서
충북대, 교통대, 경북대, 제주대 등에도 갈 수 있었지만 저를 처음으로 선택해준 전남대학교에 내려오면서 나는 호남의 뼈를 묻어야겠다 하면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호남의 미래가 될 전남대 아닙니까 여러분? 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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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네, 저는 여행을 제가 따로 대본 같은 거 없이 급작스럽게 즉흥적으로 나와서 좀 두서없을 수도 있겠지만 빨리 끊을 테니 좀 이해해 주시고 여행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여러 지역을 국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광주분이나 호남분들에겐 좀 실례가 될 수 있겠지만 광주의 2030 세대들은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역체감이 더 큽니다. 호남이 가장 그리고 광주가 광역시들 중에서는 가장 뒤쳐져 있는 것 같다. 복합 쇼핑몰 하나 없고 심지어 면허 시험장조차 없는 곳이 광역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며 또한 호남은 전국에서 인구 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전라남도가요. 맞습니다. 또한 강기정 광국제 광역시장 같은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현존 촬영 강화라는 전과가 있습니다. 사람 있는 차에 불을 지른 사람이 왜 광역시장이라고 끄덕거리고 다니는 겁니까? 이거 부끄러우지 않아야지. 네? 그리고 그 광역시장을 뽑아주신 광주 시민분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 있는 차에 불 지른 놈이에요. 그런 사람을 수장 자리에 앉히고 싶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호남의 동료 시민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은 호남을 발전시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호남의 미래가 되고 싶어서 내려온 사람이기에 저는 호남을 정말 사랑하고 전라남도에 발전이 있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저들은 호남을 발전시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저 막대기를 얹혀라도 그 어떤 하자 있는 사람을 얹혀라도 심지어 사람 있는 차에 불을 지르고 국회에서 사람을 때리고 전화기로 머리를 내친 사람을 얹혀라도 광역시장으로 뽑아주는 본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신경 쓰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전라도도 정말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상대당을 뽑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당에 몰표를 주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